이제 한 남자, 중년의 남자가 은퇴를 하고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외롭고 이것을 어떻게 찍을까? 뭐 장면을 연출하다 보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오늘 기분이 우울하다, 나올래,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탑골공원에 가서 무채색으로 흑백 영화를 찍어도 아마 그런 무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쫄딱 망하는 쇼핑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공간이에요. 그리고 마을의 공간이, 길의 구조가, 공터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이 될 수도 있고요.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그런 마을 공간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화나 이것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요소가 제일 앞서 있다라고 본다면, 다른 요소를 빼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관객들이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잘된 연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한 남자, 중년의 남자가 은퇴를 하고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외롭고 이것을 어떻게 찍을까? 뭐 장면을 연출하다 보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오늘 기분이 우울하다, 나올래,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회색빛, 도시의 거리, 건물들이 있지만 거의 컬러가 느껴지지 않는 공간, 홀로 걷다가 멈춰 서 있다. 그럼 그것만 굉장히 쓸쓸하네요. 그렇죠. 아니면 탑골공원에 가서 무채색으로 흑백 영화를 찍어도 아마 그런 무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뭐 아마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그 촬영지, 공간, 로케이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건축적인 얘기를 더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이 공간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의 권력도 좌우합니다. 우리가 법정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가, 영화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 법정의 그 모습을 같이 떠올려 보면요, 피고가 앉아 있는 자리가 있고요. 그다음 피고가 고개를, 눈을 들면 앞에 누가 있습니까? 판사가 있죠. 판사가 그것도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고, 고개를 돌리면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청중들이 자기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 보면 우리가 공간의 자리를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나는 가장 거기서 힘이 약한 사람, 그리고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 이런 권력의 위계가 정해지거든요. 이거 무섭지 않나요? 앵글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앵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피사체와 카메라의 각도, 예를 들어서 그 피고인이 판사를 바라볼 때 카메라가 위에서 내려 잡지는 않겠죠. 이 시점에서 보면 밑에서 올라가겠죠. 예. 보통 이걸 우리가 이제 로우 앵글이다 뭐 얘기하는데, 보통 이렇게 앵글을 잡았을 때는 피사체가 권위를 가진 인물, 그 인물이 굉장히 지위가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잡을 수도 있어요. 판사의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밑을 보고 찍겠죠. 전부가 아래에 있네요. 그렇죠. 하이 앵글인데, 하이 앵글이 될 때는 인물이 작아 보이겠죠. 인물은 작아 보이는데 공간은 커 보입니다. 재밌네요. 제가 휴먼 스케일이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휴먼 스케일이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의 길거리, 혹은 건물 안에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정해지는 스케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키라든지 뭐 이런 체구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의 공간의 크기를, 혹은 도시의 길의 폭을, 주변에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의 높이를 얼마만큼 높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거기서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광장도 어느 정도 적당히 에워싸고 있으면 편안하지만 굉장히 넓은 광장, 결코 편안하지 않아요. 여의도 광장. 예. 이런 게 다 저희들은 건축적인 용어로 휴먼 스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영화의 연출 기법과 굉장히 맥이 다 있네요. 우선 이 사진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송에서 저 곳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천공의 섬 라퓨타가 바로 저기서 아이디어를 갖다 뽑아냈더라고요. 프랑스, 독일 접경에 있는 폴마르라고 하는 곳인데, 역시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어떤 도시, 그 장면이 폴마르에서 모티브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우퍼는 뭐 굉장히 유명합니다. 가보면 발 디딜 틈도 없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어떤 공간 그것의 모티브가 됐던 곳인데 이제 왜 이걸 갖다 보여드리는가 하면 미야자키 하야오는 일본 뭐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이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공간들이 지금 중심적인 어떤 공간들을 보면 전부 다 프랑스, 그 다음에 대만 이쪽에서 이제 어떤 영감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영화 스토리 속의 서사와 저 건물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 공간들이 어떤 영감을 주고 모티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하나의 공간은 영감, 발상을 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콘텐츠에서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영화의 본질적으로 영화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보통 학자들의 얘기는 시간과 공간이다 얘기를 합니다. 영화에서 우리가 시간을 다루는 방식들 어떻게 보면 시간이 확장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더 축약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보통의 영화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뒤집기도 하죠. 공간 문제는 시나리오에서 보통 씬 구분을 할 때 공간 구분에 따라서 씬 구분이 이루어져요. 공간은 그토록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 공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그 작가, 감독이 얘기하려고 하는 바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에서는 대부분 공간은 배경인 거죠? 그 스토리를 풀어나가는데 공간이 주인공이 아니고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연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우가 없는 연극은 상상하기 어렵죠. 네. 영화에 있어서는 캐릭터와 배우는 중요한 요소는 맞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공간 자체가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의외네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경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공간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죠. 저희 건축학도에게는 굉장한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또 이 지우펀이라는 곳을 상징하는 또 다른 영화가 있습니다. 비정성시라는 영화인데요. 후샤오첸이라고 대만의 대표적인 감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한 1989년에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1947년에 대만에도 이거 찾아보니까 2.28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공간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지우펀이 나오는데 표현되고 있는 거는 좀 다르죠, 느낌은. 이 영화의 영문 제목이 City of Sadness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픔의 도시 이렇게 돼 있는데 콘텐츠는 어떻게 보면 그 외적으로 촬영된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내적으로는 작품을 표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로서 존재를 한다. 영감을 제공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넷플릭스 영화 중에 이제 드라마 중에 피키 블라인더스라고 네. 영국의 이제 버밍엄과 그 일대 거기가 이제 공업도시였죠.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되면서 공업도시 굉장히 칙칙하거든요. 이런 데서 벌어지는 사랑과 이를테면 런던의 아주 밝은 사랑 얘기를 다루는 시청자 입장에서 이런 느낌은 있어요. 거기서 이를테면 칙칙한 곳에서 사랑을 그릴 때는 뭔가 처절한 듯한 그게 공간에 영향을 받는 거겠죠. 아니면 이 관객의 그 느낌인가요? 사랑 이야기는 2부에서 들어가서 한번 좋습니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